네, 안녕하세요. 포텐셜 TV의 황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탐방 첫 시간인데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려고요. 나는 네. 우려도 좀 돼. 너가 바쁜 사람이 직접 갈 수 있을까? 포텐셜 TV에 좀 올인 좀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올인 좀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저도 투자를 하고 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결심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좀 뛰어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관심 가는 지역이 있어요. 세운상가 들어보셨죠? 아유, 세운상가를 잘하시죠? 모를 수가 없지. 네, 어떤 곳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공부는 해봤는데 네. 일단 세운상가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야. 왜냐하면 한국 근대 건축에서 네. 가장 주목도 높은 건축가가 6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60년대 건물이에요? 이게 66년도에 계획이 됐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68년도에 그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운상가를 설계한 사람이 김수근 건축가야. 들어봤어? 이수근은 아니군요. 김수근 건축가는 네. 국내 1세대 이제 유학파 건축가로 유명하고, 내가 이제 건축을 좀 좋아해서 네, 그렇죠. 그 르꼬르부지에라고 그 이제 프랑스계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그분의 제자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국회의사당 설계전에서 1등을 했어. 그런 건물에 대한 그런 이제 조예가 깊고 현대 건축에 대한 의미가 있는 분이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김현욱 시장이 찾아가서 세운상가 이 터를 개발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세워진 게 세운상가인데, 이 세운상가가 처음에는 그게 보행로였거든. 그 동네 그 터가 자체가 상가 지어지기 전에요. 그냥 길이었어. 네. 그게 굉장히 큰 길이었지.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단 말이야. 그 길을 이제 현대 건축물로 올린 건데, 김수근 건축가의 계획은 프랑스의 뭐 라데팡스 같은 그런 보행로를 이제 공중 보행로까지 덧붙여가지고 수려한 현대 건축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정작 빛을 못 발했어. 현대 건축물인 거예요, 그럼 나름? 그렇지. 근현대 건축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굉장히 멋진 보행로, 공중 보행로가 없어지고 단절이 되면서 그냥 건물만 주상복합처럼 길다랗게 기차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 지금은 공중보행로 있잖아요. 그거랑 있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설계대로라면은 한 대 이어지는 건축물이었는데 중간중간 단절도 되고 그다음에 볼품없게 이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비난을 받아서 욕을 많이 먹었대. 저는 사실 그 드라마 빈센조 보셨나요? 빈센조에도 그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관광 느낌, 관광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관광 건축물 중에 하나로 약간은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나? 그 근처에 맛집도 많고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힙하다고 해서. 그래서 일지로, 네. 힙지로. 그러니까요, 힙지로.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 분양권 얘기도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 계획, 녹지로 만들겠다, 아주 야심찬 계획을 2026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표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없던 계획이 아니라, 그렇죠. 2009년부터 있었던 그 전부터 세웠던 계획을 다시 재현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오 시장의 그 지금 입지적인 부분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 한강 르네상스, 그거를 지금 다시 해서 한강변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2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제2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 개발, 그러니까요. 용산 개발 빠질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금 세운지구 개발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간 느낌도 좀 있어. 그러니까 2026년까지라고 딱 목표를 정해놓긴 했는데, 그게 엄밀히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임기이기도 하지만 2027년이 또 대선 있잖아요. 서울시장 그렇지. 사실 위는 대선을 바라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좀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건축사나 지역사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법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빨라. 왜 이렇게 좀 급박하게 하는 걸까요, 그럼?
두 가지 다 해석해 볼 네. 수 있는데 일단은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집중해서 계획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기 내에 무언가의 성과물을 만들려는 움직임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갈등 때문에 이거를 봉합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근데 항상 이제 비유를 할 때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그런 여러 건축물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의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순항할 수 있을까요? 이런 프로젝트들. 뭐 허드슨 야드 개발은 네. 이제 철도청 부지를 이제 현대화해서 기존에 쏠려 있던 지역적 그 불균형을 이제 균형 잡히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프로젝트라 네. 아마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거든. 그런 것들이 서울에 녹여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좀 반대하는 입장 그런 사람은 아니고 도시는 언제나 재생되어야 된다, 개발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보존과 존치,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이거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뭐 허드슨 야드나 세비야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정작 이제 들어가서 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층 숲을 덮을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를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 아파트 만든다고 하면 그게 도시 재생일까? 막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야인 것 같아. 네. 사실 계획은 되게 좋아요. 세운상가부터 진양 프라자로 이어지는 중앙통로를 전부 녹지화하고, 일단 세운의 경우에는 그리고 남산까지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쭉 그 녹지의 길을 만들어서 도심이 숨쉬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종묘. 세계 유산이잖아요. 이 종묘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을 녹지를 어쨌든 조성을 하면서 주변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뭐 철거를 하고 높은 건물로 바꿨을 때 종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계 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 과연 문화재청하고 이런 거를 좀 조율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걸리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사실 이제 그 고도 제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권 고도 제한이지, 그게 100m를 넘기기가 어려웠거든. 그것도 지금 120m인가? 70몇 미터예요. 70몇 미터에서 네. 120m를 올리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봐서 그게 9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야. 네. 일단 문화재청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종묘를 가리냐 안 가리냐가 아니라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고도에 따른 경관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에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해제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왜냐면 원시적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요번에 알겠지만 지금 인천 검단신도시 쪽에다가 네. 그 장릉 경관 훼손하는 네. 그런 사례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문화재청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할까 하다면은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모르겠어. 과연 원한 대로 의도한 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기사 같은 거 공개된 것만 봐도 실무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원한대로의 그런 개발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좀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공간으로 탈바꿈되지는 않을까. 뭐 기존의 중구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추진하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투자 가치는 매우 높지. 왜냐하면 일단 사대문 내에 이렇게 크게 도시 개발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나? 네, 없었죠. 없었어. 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야. 용산 정비창 부지도 50만 제곱미터가 좀 넘는 규모라서 사람들이 진짜 큰 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운지구 같은 경우도 46만 제곱미터 정도 된단 말이야. 막상막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개발을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이 사대문 내에 도성 내에 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진짜 냉정하게 네. 말하면 솔직히 개발은 돼야 되지. 음.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되고 도시의 그런 재생 측면에서 개발은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지역 전체가 개발된다는 거는 투자 매력도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좋은 사례가 있잖아.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연남동 연트러파크 같은 네. 거. 왜냐하면 경의선 숲길 그 철도 라인을 공원화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나 그리고 관광으로서의 매력지라든가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숨구멍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교는 좀 그렇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형태의 규모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묘라는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곳 앞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가라고 보는 거지. 당장의 투자 매력도는 좀 적지만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면 좋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 개발이 된다면은 좋다. 그리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면은 들어가면 너무 좋은 곳이지 사실은. 근데 확실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어쨌든 오늘 세운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나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세운상가와 세운지구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비 계획 같은 경우가 꽤나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문제야. 네. 그리고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돌의 지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 인쇄 관련된 그런 부분이 그렇지. 있더라고요. 인쇄업자들의. 특히 인쇄업의 거리잖아. 사실 네. 거기가 충무로와 그리고 이제 세운지구와 이런 곳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지소가 있던 조선시대에 제지소가 있었대 거기가. 네. 그래서 역사가 깊은 필동이 그래서 필동이잖아. 알지? 아, 그 그래요? 부필해가지고 그 동네가 그 영역인데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블럭 단위의 사업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네. 어떻게 보면은 조직력은 약해지고 산업에 대한 붕괴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제지업계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곳을 개발하는 거는 맞지만 네. 너무나 급박하게 개발이 진행된다면 과거에 청계천에서 쫓겨난 가든파이브로 쫓겨난 그런 공구상이나 그때 이제 판자촌에서 이제 상업을 성행했던 분들의 입장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개발을 밀어붙였을 때 부작용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손실 비용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해. 네. 신중할 태도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세운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의 첫 임장 돌아보는 지역이잖아요. 이 세운상가 말고도 물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 지역들에 대한 지역을 좀 신청받겠지만 김프로님이 생각하기에는 또 어디를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나요? 세운지구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럼 세운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국가 상징물 거리라고 해가지고 국가 상징물이요? 국가 상징물 거리라고 해가지고 경복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서울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용산까지 이어지는 곳을 코스로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 코스가 되나? 그거를 녹지화한다고. 그래서 녹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선 씨. 네. 강화문 광장이 네. 계획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니까 이 도시 재생과 부동산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고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면은 또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지방도 가야 되지 않겠어? 가야죠. 말만 해주세요. 갈 거예요. 기름값은 뭐 지원해 주신다면.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는 지역을 직접 발로 뛰는 포텐셜 TV 우리 두 명의 활약. 앞으로 관심 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